자, LX 세미콘의 경우에 오늘 기준의 거래량이 250만 주 정도 실리면 좋겠다. 250만 주의 양봉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장 초에 강보합 출발 이후에 마이너스로 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릴 때 거래량은 일단 개장 추상하니까 좀 실려 있었고, 다만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부담이 됐죠. 전거래일에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뭐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좀 찍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 좀 찍고, 눌림목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돌린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우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쭉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고점 다시 찍고 나서의 흐름은 전거래일처럼 이제 뭐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프로그램 속에서의 강세예요. 거래량도 사실 밑에 보시면은 그렇게 월등하게 실려 있는 흐름은 일단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제도 자체적인 수급이 프로그램 대비해서 더 들어왔었거든요. 26만 3천 주 물량을 뺏겼는데 어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16만 2천 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6만 주의 기준이면은 대략적으로 1.5%가 하루에 들어오면서 강세를 띈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 정도의 강세라면 프로그램 이외에 뭐 기관들 쪽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개인들 선호창고 키움 쪽의 수급은 뭐 만주 정도 우인데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돌려질 때 프로그램의 개선폭과 함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셨든, 아니면 앞전 고점 14만 4,300원 뭐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 14만 4,300원을 넘길 때 들어가셨던, 아니면 이제 한 템포 늦어져서 문자 사인을 받으시고 14만 5천 원에 들어가셨든,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은 가급적이면 밑으로 내려와서 추가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는 14만 5천 원의 기준이 되고요. 전거래일 기준에서 이제 그 저점 편입 기준이 설정되시는 분들의 경우 12만 원대, 또 12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13만 원 기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오늘 기준에서 신규 편입, 추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잔액은 위로 14만 9천 14만 8,900원을 뛰어넘을 때, 원래는 이제 15만 원 공방일 때 편입 기준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치고 들어올려도 수급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스윙 쪽이 아닌 단기 공략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2천억을 넘기는 흐름, 그 2천억을 넘기는 흐름 속에서 일단 어찌됐든 추가적인 거래대금 수반되면서의 강세가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단기 추세 부분은 좀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증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충분히 거래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10만 주 정도의 거래 부분이 좀 실려주고, 그리고 움직임 탄력이 위로 나와주게 된다면 고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주 최소 거래량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장 기준에 뭐 7만 주, 5만 주 정도 이미 거래는 실려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만 주의 거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전체 거래량은 이미 2천억 수준, 1,8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이제 1차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사실상 IT가 우리가 많은 상태죠. 주력주도 IT가 있고, 또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또 거기에 이제 심택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의 이제 거래가 다소 이제 주춤거리고 있고요. 주춤거리는 만큼 이제 에너지는 굉장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직전까지,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까지는 여타 이제 그 종목군들 흐름 이렇게 아름아름 더 들여다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자금이 새로 나와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종목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붙는 또 매매하시기가. 근데 일단은 단기 상향의 기준에서도 시세가 이제 분출돼 있으니 오늘 아직 오전장이고 그러다 보니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도 일단 그 부분을 좀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그 갭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근데 이제 변형 그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어찌 됐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수반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누적 수급만을 놓고 보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요 상승 형태 확인형 기준은. 그러고 나서 이제 갭상승의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 고점을 넘긴 흐름이라서 전 거래일 기준에서 이제 12만 원, 12만 5천 원 뭐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좀 들여다보셨던 분들이라면 편입하시기가 좋았고 오늘 개장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그 기준점에서도 일단 어찌됐든 기준 거래량 250만 주를 설정해 드렸고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돌릴 때 조금 이제 돌다리를 안 두들겼다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추세 강화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드렸을 텐데 문자 사인이 나가기까지는 조금 확인 부분을 거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DBI텍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계셔서 편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DBI텍, 주선은지리에닝, 심텍 유지하시고 계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대금은 이제 월등히 터져 있어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은 월등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변동성 부분이 현재 위치에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죠. 22%대의 흐름이 연출이 돼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고점 7월부터 이제 하반기 기준에 전체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앞전에 고점들 뭐 꼬리 달려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넘겼어요. 꼬리까지도 싹 다 잡아서 넘겨주는 흐름입니다. 그게 이제 대략 한 또 13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지금 이제 양봉 주봉상의 그 양봉 기준을 전부 또 들어올린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에 이제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퍼센테이지가 아닌 이제 일반 차트의 기준에서는 요 갭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갭의 밑에서부터 요 저점까지 그리고 요 크기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대략 이 정도쯤 될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이거든요. 퍼센테이지 기준이면 조금 더 목표 주가 상향되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이렇게 하고 로고 차트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시죠. 여기서 이 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높이만큼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퍼센테이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거래를 한번 더 실어주면서 움직임을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목표주가는 또 월등히 높아지죠.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주봉상의 목표주가도 이제 뭐 도달이 된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가 오히려 달라질 겁니다. 주봉 대비해서
그래서 일본 기준에 오늘 갭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흐름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제 스스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준에 로그 차트입니다. 지금 로그 차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의미를 부여할 때 뭐 앞정 고점에 이 기준을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저 밑에 갭이 발생된 저 밑에 기준에서 또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요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캔들 크기. 그럼 이제 요 범위에서 이 정도 로그 퍼센테이지 높이만큼 이제 뭐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설정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7만 원, 지금 기준에 12,000원, 17만 원 정도. 이게 로그 차트라서 퍼센테이지 기준이라서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거래대금 부분에서 이제 월등하게 2천억을 넘긴 흐름의 기준점 설정 범위도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2천억을 넘겨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다음 날 거래가 둔화되지 않고 또 다시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거래가 수반될 때 앞전 고점 12만 5천 원 수준의 고점을 넘겨줬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와줬고 그래서 결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의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 볼 게 이제 좀 많은 기준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봉 월봉의 기준도 이제 거래대금이 뭐 월초인데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는 것이 되는 거고 뭐 개인 누적 수급 범위는 더 들어와야 돼요. 공매도 상황이나 대차 상황까지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소나 모멘텀 차트가 이제 꺾여져서 영선 위에서 꺾여져서 돌릴 수 있는 위치 크로스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월등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시세가 더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가격적인 부담 요인을 뭐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세를 띠더라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부정적인 흐름보다 긍정적인 흐름으로도 해석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과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인식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자 월봉입니다. 로그 차트가 돼요. 계속 로그 차트로 잘라버렸는데 일단 월봉 로그 차트의 기준 여긴 로그 차트가 아니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놨고요. 요 고점을 이제 다시 넘길 때 이제 매매 사인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도 좀 볼 거예요. 위메이드는 일단 어찌됐건 뭐 변동성이 급격하게 아랫방향으로 쭉 미끄러졌던 부분이 돌려진 흐름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쭉 들어왔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10월 이쪽 13일 경부터로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순수한 매수냐 아니면 이제 뭐 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공매도 대차 뭐 이런 부분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겠죠. 수급이 계속 꼬여져 있었으니까 일단 10월 27일부터 잡을게요. 그때까지 해서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95만 주 근데 사실 이런 물량은 95만 주는
하루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의 기준이 돼요. 사실은 하루에도. 근데 일단 빠져나간다는 기준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 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수급 범위를 같이 이제 잡아서 놓고 볼 거고. 일단 기관 쪽은 이제 투신 그리고 이제 연기금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일부 보험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 투자는 이제 해지성 기준이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부분하고 이제 평균 단가하고 전부 따져 볼게요. LX세미콘 21년 10월 27일부터 12월 06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텍스트 전략 기준에 LX 세미콘 부분 텍스트 전략이 있는데 단기 10%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수급 범위 이 부분을 별도로 여기다 설정을 해서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을 기존에 이제 뭐 DBI 텍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 설정 범위를 많이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수급도 설정을 같이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현재 7일 11시 2분 이건 뭐 좀 이따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단기 목표 주가 설정 외국 기간에 10월 27일부터 12월 06일까지의 수급은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95만 3천 주 오늘 조금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95만 3,250주 이 부분을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95만 3,250주 나누기 1626만 4,300주 해주면 5.8% 작지 않습니다. 5.86%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되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얼마인지 한번 봐야죠. 10월 27일 6일까지 그렇게 하고 개인들 매도가 11만 9천 원이니까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12만 원 정도. (12만 원이면)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20% 정도. 자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리고 창구까지 한번 볼까요? 창구 동향. (10월 27일) 더 6일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의 매수 강도가 월등하게 좀 살아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위까지만 보겠습니다. 강세를 띠는 종목군들의 상당 부분이 수급이 좋아요. 단알도 뭐 누적적인 수급이 일정 범위 형성돼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 자료 같이 놓고 볼 텐데 교육 자료 매집에 대한 기준, 매집주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주에 대해서 이제 아까 5%좀 넘었죠. 그럼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돼. 약.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전 아주 과거 2007년도 도서에도 이미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해서 올려놨었다. 어느 종목 어떤 기준에서의 종목의 기준에서도 뭐 현실적으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서 매집이 됐다면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들어 올려놔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뭐 12만 원 선 정도, 11만 9천 얼마 뭐 이렇게 잡히는데, 그러니까 1차가 이제 30에서 최대 50%, 5에서 10% 매집이 됐을 때. 근데 이제 5에서 10% 매집이 됐을 때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사실 30%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만 원 곱하기 130% 해주면 15만 6천 원 정도, 15만 5천 원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제 50% 기준이면 이제 18만 원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전 거래일 기준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12만 원 선의 기준에서 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일단 요 가격대 기준 대비 요 가격대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 기준. 이제 고가 대비해서 나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1.5에서 2% 밀려 내려갈 때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단 단기 매매 기준. 추세 매매 기준은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차익 실현하기 애매한 자리에서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눌림목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빠져나가시더라도 상관없겠지만은, 빠져나가는 흐름보다는 유지하면서 추세 매매로 변화시켜서 가져가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11시 08분 기준에 지금 이거 다시 잘라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아까 설정해놨던 그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를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1시 8분 기준 다시 캡처를 하겠습니다. 11시 8분 기준에 매입가, 거래량 현재가, 그리고 편입 가격 이렇게,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단기 10%로만, 추후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은 뭐 추잉으로 기준을 설정할지는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11시 08분 기준의 매직. 저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어이구, 하이닉스 2.53%까지 들어올려요. 12만 1,500원 공방이고 2,000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축제 분위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뭐 주력주 위주에서의 그 비중을 꽉꽉 채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조금 높게 12만 9,500원의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만, 일단은 한 번 더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12만 2,000원의 비중을 이제 뭐 확대하는 기준보다도 없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쪽에 12만 1,500원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녹화를 뜨겠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문자 발송을 하고,
자,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일단 매직 기선교 위주에서 좀 볼 건데 11시 08분 기준의 전략 현재가가 이제 어제보다 쭉 끌려 올라온 거죠. 14만 5,900원. 그리고 이것이 5.42%. 그리고 시가총액은 2조 3,730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32만 8,203. 거래대금은 1,904억 원. 지금 11시 11분 기준에서 거래대금 부분이 최상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주가 강세를 띄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3위, 하이닉스가 이제 2위까지 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다나리 2위, 위메이드가 4위, 그리고 LX세미컴이 5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LX세미컴 5위, 거래대금 5위. 프로그램 쪽은 이제 2만 주인데 주식 수로는 2만 주입니다만 일단 금액 기준으로도 뭐 작지는 않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네. 15위. 15위.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고점 부분이 이제 14만 8,900원. 1,900원이고 이게 이제 7.59%.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뭐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14만 6,700원이 이탈되면 그리고 3% 조정받아서 14만 4,400원이 이탈되면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할 때 기준. 그리고 시가와 이제 고가 뭐 저가와 고가의 기준이어도 상관없어요. 저가와 고가로 기준을 잡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4만 5천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4만 3천원 100원. 14만 3,100원인데 그냥 3,000원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아까 이제 10만 주 기준이었나요? 거래량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다 실려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LX세미콘 5분봉 기준 거래량 10만 주 설정을 해놨네요. 그죠? 10만 주.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주가 눌려버렸어요. 눌려가지고 뭐 쭉 미끄러져 있는데 14만 5천원 기준점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최소 거래량 기준은 이제 일봉의 5매매 20매매인데 이건 개별 추세 매매 기준 마이너스 2, 3% 평균 단가 대비해서 조정시 이제 순절매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의 강세 부분이 삼성전자 다시 이제 고점 뚫어주는 흐름으로 연동이 되고 전체 시장의 강세로 쭉 이어져서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LX세미콘 기준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재료 부분도 같이 뭐 올려드리고 강연회 부분인데 지금 결제를 강연회 입장 결제를 하신 분들이 이제 15분 15분 그리고 이제 2분 4분이 이 결제 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5분이 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분 자리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4분이 결제를 다 하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 뭐 결제를 안 하신 상태니까 5분 정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4분 다 결제를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5분이 더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24분이니까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 기준점에 이벤트 부분을 이제 동반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연회장 오시는 분들 기준에서의 혜택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강연회만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제 교육자료를 제공을 다 해드리고, 당일날 그 자료 부분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어제도 야간 무방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텍스트 문구 만드시는 분들 기준에서 다시 공지사항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지사항 이제 만들어 주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강연회 당일 VOD 뭐 강의 자료 VOD 제공 이렇게 특전해 놨는데, 그 특전은 빼세요. 특전 부분은 빼세요. 그래서 자칫 이제 당일날 VOD를 제작을 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당일날 거는 이제 제작을 해서 들으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녹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작해서 드리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무조건 드리겠다 그 개념보다는 기존에 이제 강의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니, 올해 만들어 놓은 건 이제 뭐 50분짜리 25강,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어제 야간 방송에서 디자인 바꿔달라고 얘기해놨어요. 전달이 것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팀 출근해 계시면은 어제 야간 무방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서 이거 바꿔놓으세요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강연회만 들으시면 이제 이렇게 혜택을 드립니다. 요건 강연회 오신 분들 기준. 마찬가지로 추가 2개월 혜택 드리는 부분도 강연회 오신 분들의 기준에서 기존 가입 대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VIP 회원님들 또 스페셜 방 회원님들 연장 기준 설정하실 때 설정 범위 연장 기준에 그 부분에 혜택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확인하셔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 종목군들별로의 전략 기준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